자신이 성폭행당했으며 범인을 잡기 힘든지 묻는 질문글. 길을 가다 누군가 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인상착의도 모릅니다. 신고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2시간 뒤 같은 아이디로 다른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질문자는 범인을 잡기 힘든지 묻습니다. 다음날 같은 아이디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2010년 12월) 한 블로그에서 20분마다 이상한 글이 게시되는 것을 본 누군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DC 인사이드 코겔에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누군가 글을 일본어로 변환해 보았더니 글이 하나도 깨짐없이 모두 한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변환해 보니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블로그 주인의 주소는 알아냈으나 아무 해독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던 중 누군가 한자를 번역하여 해석본을 내놓았는데 이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연상케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해변을 기점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탄착군 좌표를 피하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위 글이 작성된 시기는 2010년 12월 4일, 연평도 포격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입니다.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사건이 커지자 해석본을 올린 사람은 특정 단어들을 보고 자기 주관대로 만들었다며 사과문과 함께 해석본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의 주소가 최근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간첩의 소행이라는 누군가의 가설. 게시글 주소에 은 단박에 부숴버린다이며 간첩 블로그가 확실하니 조심하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이라는 주소를 검색해 들어가 보니 블로그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4,000개가 넘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글을 전부 삭제하고 할 짓 없냐며 국지 도발을 하는 블로그 주인. 이후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블로그 주인은 해명 글을 올립니다. (1859년생)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자. 1859년생이라면 160세이며 절대 살아있을 리가 없는 나이입니다. 5개월 후 질문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오래전부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눴고 그는 88세에 사망한 프랑스의 한 정신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 즉 영혼이었고 자신은 영혼과 친구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 이곳은 성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볼 때마다 44분을 본다는 한 질문글.
답변자는 질문자에게 그저 숫자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변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평범한 글 같지만 읽어보면 말이 되지 않는 글입니다.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 라조육 이사일을 해주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답변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라조육 이사이는 기미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등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사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란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이 인육거래하는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라조육 이사이는 인육거래, 라조육 우정국은 인육거래소. 전문가가 고기를 손질해서 깔끔하다. 조직원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누군가 혼자 준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질문을 읽고 긴 답변을 썼을까요? 질문자 글을 보면 글 중간에 점과 물결, 시프트 66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답변에도 위와 유사한 글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혼자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할 게 없어서 이러고 논다. 두 번째, 자동 입력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는 중이다. 세 번째, 라조육 우정국, 즉 인육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중이다. 댐백